네, 할리우드 배우, 유명한 배우죠. 알렉 볼드윈. 연예인 중에서 최악의 안티 트럼프 연예인으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turday 나이트 라이브에 이제 트럼프 역할을 많이 맡았었죠. 이 사람이 총 쏴가지고 사람 죽였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사고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예. 근데 알렉 볼드윈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입니다. 예, 다혈질 배우. 유명해요. 다혈질 배우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 63세인데요. 예, 영화 촬영 중 발사한 소품총의 촬영 스텝이 목숨을 잃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다 톱뉴스예요. 일제히 뭐 CNN, 팍스 뉴스, 뭐 뉴욕 타임스, 예. 가짜 뉴스에서부터 진짜 뉴스까지 뭐 내셔널 리뷰, 뭐 브라이트바트, 저스트 뉴스 이런 언론에서도 톱뉴스 그리고 드러지 리포트에서도 역시 톱뉴스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 바로 드러지 리포트입니다. 네. 알렉 볼드윈은 총이 장전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영화에서 이렇게 소품총 그게 실제 총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 그 총탄을 넣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제 총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 찍을 때는. 근데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것만 봐도. 예전에 이소룡 아들 브랜든 리도 그래서 그 영화 크로우였죠. 그 영화 촬영하다가 총상으로 사망한 걸로 또 널리 알려졌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사고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뭐 있었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뉴스로 크게 본 거는 그때 브랜든 리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브랜든 리 배우 당사자가 이제 사망했고 이번에는 알렉 볼드윈이 누구를 실수로 이렇게 죽인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사고는 21일 현지 시간으로 21일 19세기 뉴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러스트라는 제목의 서부 영화의 촬영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볼드윈은 이 영화의 제작자 겸 주연 배우로 참여했는데요.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급진 좌파예요. 그 넷플릭스도 뭐 이번에 물론 뭐 데이브 셔펠 스탠드업 코미디 트랜스젠더 비꼬다기보단 그냥 뭐 그 정도는 비꼬았다고 보기가 힘든데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나 뭐 그런 데서는 또 기분 나쁘게 생각했나 봅니다. 뭐 아무튼 뭐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데이브 셔펠은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또 옹호를 해줬습니다. 그 리드 헤이스팅 넷플릭스 CEO가 이것도 넷플릭스 제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렉 볼드윈이 산타페 남부 한 목장에서 진행된 촬영 도중 공포탄이 장착된 것으로 여겨지던 소품용 권총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뜻밖의 진짜 총탄이 발사된 겁니다. 아까 공포탄이 발사됐어야 되는데 이걸 왜 진짜 총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지 좀 이게 사운드도 진짜 같은가 봅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아예 그냥 완전 가짜 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수효과 쓰면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뭐 할리우드가 워낙에 미친 짓을 많이 하니까 뭐 이해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건 좀 무고한 생명이 이렇게 빼앗긴 거잖아요. 물론 뭐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알렉 볼드윈이 워낙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들이대서 쐈는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아직 체포되진 않았어요. 기소되지 않았고 볼드윈이. 일단은 사고인데 계속 수사 중이라고 그럽니다. 뜻밖의 이게 총탄이 발사되면서 여성 촬영 기사하고 남성 감독이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밝혀졌어요. 예, 그렇게 밝혔어요. 그 카운티 셰리프가. 복부에 총탄을 맞은 촬영 기사는 뉴멕시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어깨를 맞은 감독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데요. 이 알렉 볼드윈이 워낙에 문제아라서 물론 뭐 사고라고는 하지만 조금 의심되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홧김에 그렇게 한 것 아닐까. 로버트 드니로와 함께 대표적인 안티 트럼프 연예인인데 여기 보시면은 예 이런 식으로 좀 항상 우스꽝스럽게 트럼프를 묘사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막 신났다고 좋아했죠. 아 트럼프 너무 잘 묘사했다고. 예.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트럼프 털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예. 안티 미국이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가짜 뉴스 퍼뜨리고 외국 뉴스 퍼뜨리고. 그리고 알렉 볼드윈 하면은 또 2007년 사건 빼놓을 수 없는데요. 딸하고 그 전화로 이렇게 싸운 게 공개가 됐죠. 그래서 2007년 알렉 볼드윈은 음성 녹음 메시지로 당시 11살이던 딸 아일랜드를 가리켜 버릇없고 생각 없는 어린 돼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섞어가면서 비판한 게 폭로가 됐죠. 예, 이 딸이 폭로한 거예요. 당시 알렉 볼드윈은 여배우 킴 베이싱얼 여러분 잘 아시죠? 킴 베이싱얼은 뭐 배트맨 그리고 Never Say Never Again 뭐 이런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뭐 LA Confidential 잘 아실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킴 베이싱어하고 7년 결혼 생활 끝에 2000년 이혼한 뒤 아일랜드를 누가 키울 것인지 양육권을 다투던 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킴 베이싱어하고 알렉 볼드윈 사이에 낳은 딸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와 만나 상의하려 했던 알렉 볼드윈은 아일랜드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보이스메일에다가 넌 인간으로서 뇌라든가 예의가 없다. 이렇게 아주 비판했는데요. 딸을요. 좀 욕설이 좀 지나쳤습니다. 뭐 딸이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아버지한테 실망해서인지. 왜냐면은 킴 베이싱어한테도 좀 못되게 했나 봐요. 킴 베이싱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알렉 볼드윈 성격이 너무 불같다고. 예, 너무 불같았다고.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어요. 그 딸 학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어떻게 딸한테 그렇게 막말을 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알렉 볼드윈이 뭐 나중에 몇 년 동안 아빠로서 소원하게 지내서 그렇게 막말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킴 베이싱어는 적과의 동침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알렉 볼드윈하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나 이건 2016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제가 이걸 전해드린 건 이 사람이 살인을 일부러 저질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워낙에 대표적인 안티 트럼프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할리우드 편 급진 좌파 편 들어준 거죠. 예. 그래서 뭐 단순히 정말 사고일까 이런 생각은 들게 합니다. 워낙에 다혈질이기 때문에 모르죠. 뭐 같이 일했던 그분들하고 논쟁 끝에 총을 쐈는지 그거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고 일단은 생각해 보겠지만요. 근데 이 아티클도 보면은 ABC 뉴스에서 나왔는데 예. 알렉 볼드윈 다혈질적인 그 성격 때문에 이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킴 베이싱어. 그러니까 이 볼드윈 가문이 또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가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쫙 사진 보면은 왼쪽에서 두 번째 스티븐 볼드윈이 이제 공화당원이고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성격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에요. 예. 하지만 이 사람의 딸은 이제 급진좌 민주당 지지하고 역시 알렉 볼드윈 급진좌파입니다. 그리고 또 동생 알렉 볼드윈이 이제 동생 스티븐 볼드윈이 있고 또 윌리엄 볼드윈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예전에 샤론 스톤하고 슬리버라는 영화에 나왔었죠. 윌리엄 볼드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영화 소방대원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그리고 뭐 스티븐 발드윈은 좀 B급 영화 많이 나왔습니다. 헤일리 볼드윈은 저스틴 비버, 오늘 연예계 얘기 많이 하는데 저스틴 비버, 예, 팝 가수 있습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스틴 비버의 부인이기도 하죠. 그 조 바이든 지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빅뉴스인데요. 예, 트럼프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퇴출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소셜 미디어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미디어 그룹인데 뭐 유튜브, 넷플릭스, 훌루 이런 영상 포맷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그런 그 테크 컴퍼니를 차린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부동산 재벌뿐만 아니라 테크 재벌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 올해 1월 그 국회의사당 사태 때문에 사실 안티파들이 이끈 거지만 어쨌든 그런 의회 난입 사태 이유 등으로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그 쫓겨났죠. 예, 계정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트럼프 미디어 및 기술 그룹,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TMTG 여기 보이시죠? 여기요. 성명을 내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출범했다고요. 그래서 새로 출범하는 소셜 미디어 이름은 Truth Social입니다. 예, Truth Social이에요. 예, 웹사이트 가면 바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죠? 예, Truth Social. 현재 애플 스토어에서 선주문 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초대받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뭐 베이타 테스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www.truthsocial.com truthsocial.com 예, 거기에 대기 목록에 이름을 올리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TMTG는 2022년 1분기면 미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MTG는 성명에서 우리의 목표는 진보 성향, 급진좌, 그런 미디어와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그러니까 주류 언론과 빅테크 기업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들은 그들의 일방적인 힘을 갖고 미국의 반대 목소리를, 그러니까 미국의 반대편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내러티브만 고집하고 거기에 반하는 내용들은 다 지우고 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트럼프는 그 성명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탈레반이 트위터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의 사랑받는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은 침묵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왜 빅테크에 아무도 대항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우리가 대항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동안 뭐 Parler, 뭐 Getter, 뭐 Gab 이런데 계정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안 들어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바로 자기 이렇게 그 테크놀로지 IT 컴퍼니를 차릴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당연하죠. 뭐 트럼프 입장에서 예, 자기가 영향력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 꼽자면은 저는 트럼프를 꼽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크놀로지 컴퍼니 만들면 자기가 부도 많이 쌓고 예. 또 이제 톱10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트럼프가 부자 순위 이 사이트 그 TMTG 예.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에 힘입어 예. 톱10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곧.
지금 400이 밖으로 밀려났잖아요. 트럼프가.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첫날부터요. 하루에 350% 폭등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400% 이상도 갔었어요. 그 Digital World Acquisition Group DWAC 주가가 한때 주당 52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전날 종가인 9불 96센트에 비해서 400% 넘게 오른 겁니다. 근데 그 주가가 이제 45불 50전으로 그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전날 거래일보다 357% 급등한 겁니다.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서 거래가 몇 차례 중단되기도 했지만 상승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어제였죠. 예, 그제가 됐습니다. 예, 그제가 됐네요. 이제 막 그제 자신이 만들 소셜 네트워크 DWAC하고 합병해서 뉴욕 증시에 입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SNS 이름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Truth Social이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만들 이 SNS는 이제 보수 진영 그리고 무당파 그리고 좌파면서도 또 올바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cancel culture에 대항하는 분들, 취소 문화에 대항하는 사람들, woke 말도 안 되는 woke culture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잠재력이 무궁무진해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유튜브 다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잘만 만든다면. 이런 기대가 투자 심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트럼프가 뭐 실제로는 어떤지 그걸 떠나서 작년 선거 결과 좋지 않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가장 반가운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뭐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뭐 10월 뭐 Red October 붉은 10월이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이것도 2022년 정도에 출범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중간 선거 영향력 행사하겠죠. 예. 아직도 안티 트럼프 진영이 건재한 모습인데요. 근데 내년에 다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워낙에 이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 정치인 역사상 그러니까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인기 많은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예, 트럼프가요. 로널드 레건보다도 더, 오바마보다도 훨씬 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미국 역사상 저는 거의 1위라고 봐요. 이렇게까지 전폭적으로 미국인들 사랑을 받는 대통령 정치인은 없었다고 봅니다. 한번 보세요. 그 구장들 꽉꽉 차고 5만 명, 6만 명 그런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그래서 더더욱 싫어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미국인이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가짜뉴스로 취급하는 거고 CNN 시청률 낮지 않습니까? 뉴욕타임스 영향력 예전 같지 않아요. 마치 밈주가 된 것처럼 정말 급등, 폭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 정도면. 그리고 애프터마켓도 계속 오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러분께 뭐 이걸 꼭 사라 뭐 이렇게 제가 추천은 할 수 없겠지만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콜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이게 그냥 함부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연구 잘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래가 밝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도자료도 내보냈는데요. 소셜미디어 Truth Social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또는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비디오 on demand 플랫폼인 TMTG 플러스 아까 보셨죠? TMTG 플러스 그리고 CNN과 같은 그런 급진 좌파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TMTG 뉴스 등 미디어의 판을 바꾸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TMTG 플러스 그 다음에 TMTG 뉴스
여기 보입니다. TMTG 뉴스 오른쪽. 그렇죠? 종합 미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 미디어 플랫폼. 그래서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위한 단결. 둘째, 정치적 차별 없다. 셋째, 취소 문화를 취소한다. 그리고 넷째는 빅테크에 맞선다. 저는 다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이 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Corporate Competitive Structure. True Social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대항할 것이고 TMTG 플러스는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 둘 다 좌파, 급진 좌파 아닙니까? 대항하고 그 다음에 TMTG 뉴스는 CNN하고 iHeart 미디어 다 좌파 쪽이죠. 그리고 테크로는 이렇게 클라우드 쪽도 좀 진출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예, 그동안 사실 올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작년 선거 정말 그 작년 선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제 럼블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많죠. 예, 선거 앞두고 우편 투표 그렇게 미친 듯이 뿌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얼마 전 캘리포니아 리콜 선거도 집에서 투표용지 만들 수 있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미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이렇게 코스털 지역은 거의 미친 사회주의 국가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그 공화당이 장악하는 주들은 잘 운영되는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텍사스, 플로리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그런 대로 도망가는 것도 좋은 자세는 아닌 뭐 도망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여기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맞서 싸우는 분들도 많이 계셔야 된다고 봐요.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 이런 급진 좌파들이 장악하는 급진 좌파 내지 딥스테이트들이 완전히 꽉 잡고 있는 그런 주들. 물론 뭐 플로리다, 텍사스 굉장히 매력적인 주들이죠. 예, 도망이라고 표현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예. 가는 거 다 충분히 이해하죠. 예. 워낙 경제가 좋지 않습니까? 거기가. 자, 어쨌든 기분 좋은 소식 속에서 주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원용석의 진실 정치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